연말정산 고수되려면 신용카드를 월급이 25%만 써라. 신용카드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소득공제 적용되는 건 아니다. 너무 이렇게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요량으로 카드 많이 써야지 뭐 이런 거는 좀 저는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연말정산 고수되려면 땡땡해라 라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 환급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할 만한 거리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 있긴 한데 그런 내용은 신문 기사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 사실은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문에서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다고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 초에 연말정산 또 공략집이라는 또 책을 출간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세무사처럼 세무의 전문가라서 이런 책을 출간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좀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출간을 하면서 나름 연말정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세무사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을 텐데 어떤 내용이지 하고 해서 제가 기사를 세심히 좀 봐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사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연말정산 고수되려면 신용카드를 월급이 25%만 써라 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뭐냐면 체크카드를 썼을 때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 이 내용인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우리가 세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그냥 총소득 연봉이라고 하는 총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죠. 거기서 총소득에서 몇 가지 공제를 하고 우리는 세금을 내는데 총소득에서 뭐 근로소득 공제하고 소득 공제하고 그 다음에 과표가 나오는데 이 과표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식을 보시면 소득 공제 금액이 올라갈수록 과표가 줄어들고 과표가 줄면은 소득세율도 줄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산출세액도 줄고 결정세액도 줄어드는 이런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소득공제가 늘면 과표가 줄고 과표가 줄면 산출세액이 줄고 결정세액이 줄어든다. 이 구조인 거거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총 급여의 25%만 사용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기사에서.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신용카드를 쓰면은 무조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신용카드라는 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을 했으면 돈 많이 쓴 거잖아요. 당신 돈 많이 썼네요. 국내 소비활동에 기여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저희가 소득공제 해드릴게요.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을 하면은 뭐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주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에서 4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가 1,000만 원까지 카드를 사용할 때는 이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000만 원까지는 카드를 아무리 써도 소득공제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때 이 1,000만 원 25%를 초과해서 하는 소비가 있을 때 그 소비를 신용카드로 했냐 체크카드로 했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15%만 공제가 되고 체크카드는 30%가 공제가 되죠. 공제율이 다르니까 당연히 공제 금액도 다르겠죠. 뭐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썼다 그러면 150만 원, 뭐 체크카드로 썼다 그러면 30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절세되는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22만 5천 원 정도가 되고 뭐 체크카드는 45만 원 절세가 되죠. 한 22만 원 정도 2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22만 원 23만 원이 무시할 만한 금액은 아니죠. 뭐 그 금액이 작다는 건 아니지만 저거 가지고 뭔가 연말정산 고수라고 기사 타이틀이 큼지막하게 작은 기사도 아니에요. 엄청 지면의 반을 차지하는 기사였었거든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내보낼 만한 기사인가 약간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제 총급여의 25%가 초과됐을 때 이때 1,000만 원 요 공제받는 거를 신용카드로 쓰면 좀 억울하겠죠. 억울하니까 만약에 신용카드로 25%다 썼으면 그 다음부터는 체크카드 쓰세요.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공제가 많이 되니까 체크카드가 좋은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또 같이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세상에는 좋은 것만 있지는 않죠. 항상 명과 암이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체크카드 사용 시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신용점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이 없으면 신용점수가 높나요? 빚이 많으면 신용점수가 높나요? 빚이 많은데 잘 갚아야 신용점수가 높습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용점수가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신용카드를 진짜 아예 안 썼었거든요. 진짜 아예 안 썼는데 암만 해도 신용 점수가 10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00점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게 신용카드를 안 쓴 거예요. 왜? 신용카드는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를 매달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게 당신이 돈을 빌리면 잘 갚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우리한테 점수를 매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체크카드만 쓰는 사람들은 뭐 빌리지도 않고 갚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이 빌리면 제가 갚을 사람인지 안 갚을 사람인지 감을 잡을 만한 그런 판단 근거가 부족한 거죠. 근데 신용카드를 매달 쓰시는 분들, 매달 쓰면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용카드 결제를 밀리지 않고 잘 갚아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은 빌렸다가 잘 갚는 사람이야 라는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꼴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신용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진짜로 나도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쓰면 점수가 올라가려나? 뭐 얘기로는 들어봤지만 제가 해본 적은 없으니까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신용카드 진짜 안 쓰다가 신용카드 딱 쓰기 시작했는데 몇 달 3개월인가 있다가 바로 신용 점수가 1000점까지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신용 점수 올릴 때 신용카드가 톡톡한 역할을 하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신용카드는 신용 점수에 있는 긍정적이나 공제율이 작은 게 아쉽다. 반대로 체크카드는 신용 점수에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신 공제율이 높아서 소득공제 시 조금 유리하다라는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하고 이런 시즌 되면은 뭐 신용카드가 좋네, 체크카드가 좋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출 계획이 있으면 신용카드를 좀 사용을 하시고 대출 계획이 없으면 체크카드 써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이 대출이라는 게 계획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인생사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필요한 시기가 불시에 갑자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신용은 관리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체크카드가 좋네, 신용카드가 좋네 이것보다 체크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그냥 잘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소비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뭐 아파트 관리비나 뭐 보험료 이체나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로 해놓으면 알아서 그런 것들이 결제가 되다 보니까 일부가 사용하는 거니까 평상시에 소비할 식사하시거나 옷 사입거나 이런 것들 이런 건 그냥 체크카드로 하면 되겠네. 즉 자동이체하는 뭐 보험료나 이런 거 정수기 렌탈료 같은 건 신용카드, 그리고 일상적인 소비는 체크카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참 우리 신경 쓸 거 많죠. 뭐냐면 신용카드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소득공제 적용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항목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신용카드를 써도 소득공제에 반영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비용, 보험료 이런 것들 뭐 자동이체 많이들 걸어 놓으시죠. 그리고 뭐 공과금, 뭐 리스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암만 써봤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용카드 많이 쓰면 국가에서 우리 이뻐가지고 소득공제 혜택 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다 뭔가 우리의 어떤 행동이 정부에 도움이 되니까 혜택을 주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혜택을 주는 건 없거든요. 그거는 복지인 거지 혜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때에는 우리도 정부한테 뭔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쓰는 건 정부에게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소득 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카드 매출이 있고 현금 매출이 있어요. 그러면 현금 매출은 내 의지에 따라서 조금 적게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왜?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싶으니까. 근데 신용카드 매출은 이 사장님이 숨길 수가 없죠. 그냥 다 드러나는 소득이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소득 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쓰는 것만으로. 그 근거가 여기 보시면 교육비가 있거든요. 교육비도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사설 학원 수강료는 가능해요. 이 무슨 말이냐? 뭐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매출을. 근데 사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영어학원, 수학학원 이런 데는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현금 이체해서 결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설 학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 이체 받은 거는 약간 조금 100만 원 받았지만 한 80만 원이라고 좀 할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하세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싫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비 중에서 사설 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 공제 적용해드릴게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교육비 결제를 할 때 현금으로 하겠습니까? 카드로 하겠습니까?
우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아야 되니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는 소득 탈루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부를 도와준 거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이체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신용카드로 해놓고 일반적인 소비는 그냥 이걸로 체크카드를 해야지라는 게 옳은 생각일 수 있으나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것도 염두해서 소비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다 복잡하고 그냥 일단 내 총 급여의 25%가 될 때까지는 신용카드 쓰다가 나중에 이제 25%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체크카드 써야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신용카드 먼저 쓰시고 나중에 이제 체크카드 쓰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신용카드라는 게 여러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현금이 매번 없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쓰다가 체크카드로 넘어가려면 한 번에 신용카드 대금을 싹 다 결제하고 남는 현금으로 또 체크카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활 패턴이라는 게 신용카드 쓰고 또 상환하고 신용카드 쓰고 상환하고 하면 늘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또 신용카드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총급여의 25%딱 쓴 다음에 칼같이 신용카드를 탁 자르고 이제부터 난 체크카드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적절히 이렇게 섞어서 병행하면서 쓰시는 게 저는 제일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인 거죠. 많은 분들께서 아니 어차피 25%쓸 때까지는 나 공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공제율이 작은 신용카드로 먼저 1,000만 원 채우고 그 다음에 공제가 시작될 때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용카드를 먼저 쓰나 체크카드를 먼저 쓰나 25% 공제 안 되는 거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체크카드 먼저 1,000만 원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도 1,000만 원을 써요. 그래도 체크카드 30% 공제는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25%라는 게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1년 동안 총 쓴 금액을 다 들여다놓고 그 중에 신용카드 얼마야? 신용카드 1,000만 원이야? 그럼 이거 먼저 빼고 나머지 쓴 거 얼마야? 그거 그냥 공제해. 이런 구조로 되기 때문에 쓰는 순서와는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신용카드가 25%가 먼저 반영돼요. 그러니까 체크 쓰고 신용 쓰고 체크 쓰고 신용 쓰고 한다고 해서 1,000만 원 25% 공제 안 되는 거에 거기에 쓸데없이 체크카드 사용분이 들어가서 공제 혜택을 덜 받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순서와 상관없이 적절히 혼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생각해 볼 때 저축과 지출의 공통점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쓰는 사람은 계속 쓰잖아요. 그리고 모으는 사람들은 계속 잘 모으죠. 이상합니다. 이게 저축과 지출에는 관성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계속 쓰던 사람들은 계속 소비가 많아지고요. 잘 모으시는 분들이 계속 잘 모으시거든요. 근데 신용카드라는 건 어찌 보면 쓰는 습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쓰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는 어찌 보면 또 부정적인 걸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요량으로 카드 많이 써야지 뭐 이런 거는 좀 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냥 이겁니다. 절세를 할 거냐 절약을 할 거냐. 내가 추구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절세를 하는 이유도 낼 세금을 좀 적게 내서 내 주머니 남는 돈을 많게 하고자 함이 목적인 거지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거든요. 세금을 줄이는 이유는 결국은 내 주머니 남는 돈이 많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절세를 위한 노력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절약을 하는 게 더 우선시 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정말 잘해서 잘 받아봤자 아까 보셨잖아요. 20만 원 내외 수준이에요. 그 차라리 1년에 20만 원 덜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 이런 소득공제를 최대 절세 받을 수 있는 뭐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에요. 소득공제 한도가. 그러면은 연봉 4천이신 분들이 보통 적용세율이 한 15%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절세 혜택이 45만 원입니다. 45만 원 절세 받으시려면 우리가 2천만 원 쓰고 신용카드면 3천만 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보다 체크가 좋은 건 맞는데 2천만 원 쓰고 45만 원을 절세 받는다? 이게 그렇게 주니까 감사하긴 한데 혜택을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그렇게 드라마틱한 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세 생각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절세 생각하는 것만큼 절세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앞서서 절약을 생각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이 많은 상태에는 절세보다는 절약도 꽤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는 소비가 있는데 그냥 그런 소비가 적용되는 것이지 소비를 내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공제 혜택을 늘리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절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주머니에 남는 게 적어질 수 있다. 이거는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는 것이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